한국공군은 F-35E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 공군 소속으로 계속 인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13대, 2021년 14대 도입을 하며 2023년경 2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60대의 전력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E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려 합니다. 우선 F-35의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조금 더 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 공군이 발주를 할 총 KF-X의 양산 대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F-35E의 가격이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양산의 규모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35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규모는 미 해군과 미 공군, 미 해병대를 포함하여 2,440여 대 대한민국 공군과 일본, 영국을 포함하면 이미 3,200여 대에 육박할 정도의 양산 대수를 자랑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대 중반까지의 양산 계획만을 포함하고 있는 규모이며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양산이 늘어나면서 F-35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며 한국 공군도 현재 도입 예정인 60대를 더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에 들어간 것입니다. F-15K의 도입 당시 60대 도입 한 대당 가격이 한화 1,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F-35E에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격 하락선인 한화 800억 원이라는 가격대는 매우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KF-X의 양산 대수를 고려하면 한 대당 800억 원 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KF-X의 양산 시작 시점은 2026년경이며 F-35는 그 시점에서부터 양산 대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양산 대수로서는 170대가 예상이 되고 있으나 제3국의 수요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전투기의 손익분기점이 300대가량으로 보고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내부 수요와 인도네시아 발주군, 거기에 제3국에 대한 수출까지 이루어진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 주도로 인한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서 20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지는 쾌거를 이루며 무장이나 정비 등에서 수입국에서 자유로워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고질적으로 따라다녔던 무장 체계에 관한 수입국과의 마찰이라든지 독자 무기 개발이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비 또한 F-35의 경우 한국 독자적으로 정비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비에서 오는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떨어지며 매우 높은 운영비가 들게 됩니다. 2기가 10이면 도입은 3 유지 보수 권리가 7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35의 가격이 떨어져 도입 단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KF-X의 가동률과 저렴한 운영 단가를 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KF-X 사업은 국내에서 어려워진 조선업계의 고급 인력을 흡수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내고 있으며 외국으로 흘러갈 예산을 내수로 돌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산화율 또한 높아서 장기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저렴한 운용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국산 전투기 개발.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차세대 대한민국 공군용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보람의 사업이라고도 부른다. KF-X 사업은 평균 수명이 40여 년으로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비 6조 원, 양산비 8조 원, 운영 유지비 9조 원 등이 투입되는 초대형 군전력 사업이다. 국내 개발을 통한 군수 지원과 자체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전투기를 얻기 위한 사업이다. 나아가 수출을 통한 항공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다. 8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 180여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방위사업청, 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참여한 보람의 사업 추진 TF에서 KF-X 개발 형상을 쌍발 형상으로 결정했다. 보람의 개발 형상 평가 결과 단발 형상은 획득 비용, 운영 유지 비용 전력화 일정 등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왔고, 쌍발 형상은 ROC 충족, 작전적 효율, 성능 개량 가능 수준, 산업, 기술 파급 효과, 인도네시아 투자 항목 등에서 우세하게 평가됐다. 종합적으로는 쌍발 형상이 우월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합참에서 결정했다. 쌍발 형상이 단발 형상에 비해 획득 비용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발 이후 공군에서 40년 이상 사용할 주요 전력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군의 작전적 효율과 안보적 측면 등을 고려해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발 주무처의 입장이다. 방사청은 보잉의 F-15SE, 로키드 마틴의 F-35E,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의 경쟁 입찰에서 보잉의 F-15SE를 단독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스텔스 기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부결했다. 이후 차기 전투기의 작전 요구 성능 ROC의 스텔스 기능이 강화됐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전투기였던 F-35E가 2014년 3월 방추위에서 차기 전투기로 선정됐다. 로키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가지는 많은 표적을 동시에 포착하는 AESA 레이더, 비상 아카시에도 표적을 감지 하는 적외선 탐색과 추적 장비, 영상 선명성을 강화하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전자 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자파 방해 장비다. 방사청은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뭉개다 뒤늦게 일이 커졌다.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방위사업청은 국내에서 기술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유럽 기술을 들여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과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 9월 24에서 26일 KF-X 사업에 대해 상세 설계 검토회의 후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착수했다. 개발 목표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F-35와 같은 5세대급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되며 향후 스텔스 기능의 개량을 통해 5세대급 이상의 수준을 확보할 예정이다. 4.5세대의 KF-X로 향후 주변국에 배치될 6세대 전투기를 감당하기 버겁다는 의견에 대해서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는 1993년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도에서야 겨우 개발이 끝난 기종임. 그마저도 2020년이 돼가는 지금도 자잘한 결함 등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자잘하고 사소한 결함들을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임. 미국엔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북이 2030년대에 갑자기 6세대 기종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성하고 순식간에 대량으로 배치해서 4.5세대 KF-X로 중가부적이 될 것이라는 예측 자체가 지나치게 비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F-35로 대표되는 5세대 기종은 생산 속도라는 벽에 부딪혀 2018년에 총 14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일본도 아직 모든 수량을 넘겨받지 못했으며 총 4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한국도 이제 도입 수 13대가 전부인즉 2030년대까지는 4.5세대 기종이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인 AESA 레이더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5월 말에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품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첫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한 이후 2023년 KF-X 시제기에 탑재해서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AESA 레이더는 잠자리의 눈처럼 천여 개의 작은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동시에 여러 대 적전투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다기능 위상 대열 레이더라고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잠자리 혼눈처럼 여러 개의 목표물을 한꺼번에 추적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레이더입니다. 모듈이 여러 개라 여러 개의 목표물을 감지하고 거기에 대비하거나 공격 목표를 정하는 기능을 하지요. 미군이 사용하는 이지스함의 AESA 레이더는 1000km 정도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도 같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15K의 AESA 레이더의 경우 190km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AESA 레이더도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개발 중입니다. 참고로 FA-50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32 레이더의 경우 130km 정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KF-X 개발은 계속하되 가격이 싸질 것으로 예상되는 F-35를 도입하고 KF-X 기종은 기술 실중기로 남겨두자는 의견에 대해 우선 KF-X는 한국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체를 생산해야 함.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수량만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을 설치한다면 기체 한 기당 가격이 수직 상승 것이고 인도네시아가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짐. 그렇게 된다면 KF-X 개발에 들었던 비용은 고스란히 부담이 됩니다. 또한 기술 실증기를 만들어 날리는 것만으로는 전투기를 실제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에서 경험을 얻지 못하게 되며 차후 진행될 6세대기, 7세대기 개발 경쟁에서 개제자리 걸음하다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 있다. KF-X 미익 스텔스 평상 쌍발의 기운 수직 미익은 우리 공군이 원하는 쌍발 스텔스 KF-X 컨셉으로 안정성과 특성은 레이션 기술의 발달로 공력 해석이나 형상의 컨셉은 적은 마음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다소 초기 개발 시 일반적인 수직 미익기보다 개발 비용 단가가 더 들더라도 전투기의 형상 컨셉이 좋으면 개발 이후 버전을 꾸준히 스텔스기 업그레이드 시 기체의 형상의 변형이 작은 관계로 결국 개발비 또한 매우 절감하고도 차세대 스텔스 기체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스텔스 형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스텔스라고 부를 수는 없다. 스텔스기는 단순한 기체형 내외에도 엔진 블레이드의 난반사 방지, 정찰 모드 의미립, 캐노피 코팅, 내장 무장 장착 등 여러가지 요인이 포함된다.